네, 오늘 공식 후보 등록 이후 진행된 첫 여론조사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전후 지지율로 앞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 결과 11일 12일 조사했는데요. 이재명 46, 김문수 33, 이준석 7%. 자, 두 번째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12, 13일 조사죠.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 이 후보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TK 지역 지지율 눈길을 끌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마의 30%대를 넘겼습니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12, 13일인데 대구, 경북 거주 성인 유권자 대상으로 질문했더니 김문수 53.1, 이재명 30.9, 이준석 7.0%였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 25.5%보다도 한 5%가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대구 경북 지지율만 봤을 때 김문수 45, 이재명 29, 이준석 13%로 이 후보는 30%에 근접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도 좀 눈길을 끌고 있죠. 뉴스원 갤럽 조사 결과 반대 43, 찬성 38%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앞섰고요. 단일화를 가정하고 누가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48%가 김문수를 택했습니다. 자, 이제 초기에 이제 여론 조사긴 합니다만 이제 보수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 TK 대전을 벌였는데 그런 느낌도 나고, 야,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 네, 뭐 매일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아마 예. 지역신문지죠 대구에 아마 예. 좀 이 현재 사실을 좀 보여줬다, 공정한 이제 지금 현재 민심이다, TK 민심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실망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늘면은 이제 응답자 이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이제 전화를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제 회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좀 높아졌을 거다. 그런 면에서 좀 단일화에 대한 어떤 어떤 반감, 단일화에 대한 갈등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게 좀 여론조사에 반영됐지만 이거는 결국 일시적인 반사이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준석 후보가 좀 TK에서 7%도 지지를 얻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또 가져간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잘 나오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과연 끝까지 가겠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는 23.8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TK에서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25.1이거든요. 근데 보수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막판에 갈수록 정당끼리 결집하지 않습니까? 네. 우파, 좌파. 그러다 보면 정당 결국은 지지율에 수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얻고 있지만 종국에 가면은 정당 지지율은 25.1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비슷한 20점 초반대 지지율로 결국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단일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일시적 현상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일시적 현상이고 결국은 TK 민심이 지지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후보의 어떤 최근의 어떤 태도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좀 뭐 새로운 전기가 있는 건 아닌가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이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파동, 뭐 이 부분도 저는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TK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달 들어서만 지금 3번째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고, 또 어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니, 나도 여기서 나는 그 음식들 먹고 자란 경북 사람인데, 안동 출신 아니십니까?
제명이가 남이가 이거 한번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지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번에 그 22년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대구 지역에서 21%를 받고 경북 지역에서 23%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75% 이상씩을 득표를 했는데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 본인의 아성이라고 하는 TK 그 지역에서 50%대를 그 50을 많이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지난번 21에서 23 정도보다 훨씬 선전하고 있는 3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받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거다라고 보이고 이준석 후보 쪽으로 한 7% 정도 간 것 저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뭐 본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뭐 선친들께서 뭐 대구 칠곡인가요? 뭐 그쪽 출신이라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지난 국민의힘에서의 이 후보 교체 파동 여기에서 보여줬던 이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이런 모습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들이 일부 이준석 후보를 약간의 다른 대안 세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일부 이동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조 대변인, 네. 그 결국은 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양쪽에서 이렇게 쫓기는 사이에 좀 끼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할까요?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죠. 네. 어제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는 확실한 2등이 되지만 이준석을 찍으면 이준석이 1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찍으면 사표라는 얘기까지 김문수 했어요. 찍으면 사표고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는 2등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명확하죠. 김문수 후보만을 일단 꺾겠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향후 보수 정치 그 보수계에서 뭔가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뭐 TK 지역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전체 여론조사를 확인할 적에도 이재명 대세로는 분명한 현실이다. 그거를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가 문제냐면 이재명 후보는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동시에 전 국민적인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에 나왔던 대세론을 형성했었던 후보들 중에 이재명 후보처럼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의 대세로는 제가 볼 때 향후 1, 2주 안에 금방 무너질 확률이 크다. 게다가 지금 그저께죠.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 1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못 합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안 났지만. 그렇게 친다면 지금 이재명, 김혜경 두 부부는 피선거권도 박탈된 그러니까 선거판에 나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하다 보면은 이재명 대세론 그것은 저는 거의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20일 동안의 향방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녹록진 않다고 봅니다. 김혜경 여사는 확정 판결이 아니죠. 때문에 네.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 할 아니에요?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현 상태로라면 만약에 현 상태에서 2심의 그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면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못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상은 판결이 아니죠. 지금 사실상이라는 선거 표현을 과정에서-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상. 아니죠. 지금 저기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제 그 김혜경 여사는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사실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해서는 분명히 안 얘기합니다. 된다라는 예. 말씀드리는 해서는 안 도리상 되긴요. 도리상 아니, 무슨 이재명 후보도 도리상이야.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분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조 부대변인 표현이 조금 중하다 중요한 그런 문제죠. 언급이었고요. 자, 우리 최영선 본장, 어쨌든 TK 민심을 민주당이 정말 뒤흔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저희가 준비한 카드는 아직 안 내놨고요.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 라인 자체에 저희는 서 있을 뿐이고 선거 하루 이틀 지금 지난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TK와 PK 그동안의 국정 운영 세력에게 전 정권에게 힘을 모아줬지만 실제 변화의 모습들은 느끼지 못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안동 출신이긴 하지만 성남에서 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결국은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뭔가 경북과 부산 경남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이끌지 않을 것인가 그 기대감들이 이제 전 선거 중반부 넘어서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약집이 공개적으로 좀 나올 예정이고요. 또 지역 발전 공약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대감들이 일부가 반영돼 있는 건 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치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히든 카드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면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다수의 어떤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고민들은 지방은 다 갖고 있는데 특히 대구의 경북 지역에 경북 북부 지역에 또 많은 정도의 또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그 지역이 발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갈증들을 느끼고 계시고 그 중심에 안동 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이 준비됐던 내용들을 공개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토론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왈 우리가 남이가 했는데 이번엔 먹힐 것 같다 이런 의견. 윤석열이 80% 가까이 얻은 데가 대구 경북 지역인데 김문수가 겨우 과반이 먹고 이런 의견 주셨어요. 홍준표, 한동훈 표 일부가 이재명에게 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보수가 분열돼 있다는 거죠. 자, 민주당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아님 중도 정당인가 헷갈린다.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략 같기도 한데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진짜 헷갈리는 분들이 많나 봅니다. 자, 대구 경북이 변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의견. TK 30% 찍고 호남 90% 찍느냐가 관건이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은 그런데 내려올 일만 남았고 지지율을 말하는 겁니다. 김문수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정상적이고 염치 있는 보수는 내란당 못 찍을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준호 대변인 네. 어쨌든 이 지금 대구에 가서도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산업화에 큰 공이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김문수 후보야 뭐 원래부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평가를 해오던 분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차별을 해서 TK에서 예전에 그 지지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전략으로?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끌어들여서 말씀하는 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에 대해서 본인이 후광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 좋아하는 이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마음을 이제 갖고 싶어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박정희 유해 옆에 묻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극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었던 입장을 보였다가 갑자기 산업화에 대해서 공이 있다라고 짧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갑자기 유권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주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보고요. 또 그날 그 자리에서 말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독재로 오래 해서 나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그게 또 장황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짧게 한마디 산업화에 공이 있다. 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TK에서 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 세력을 품으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지나친 욕심이고 본인도 진정성 있게 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진정성 있다 그러면 뭐 좀 길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를 품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거점을 육성하고 뭐 구미라든지 아니면 울산
뭐 마산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성공을 거둬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금과 같은 산업화를 이끌었던 토대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계가 지금 점점 우리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방식, 그러니까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놨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놔서 새로운 신산업에 필요하는 여러 가지의 그 에너지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어떤 산업 발전 전략들을 추진해야 된다. 그 정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화 전략이라는 것들을 다시 현재적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산업 정책들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발언하는 것이고 그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선택하고 그것들을 국가가 힘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입니다. 예, 조금 그런데 좀 말씀드릴까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그러면 맥락이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끌었던 박정희 전 정부가 이끌었던 산업화 기업들 밀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기업들 52시간의 재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거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민노총 만나고 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모델로 삼겠다. 이거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구호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구미역 그 광장에서 이제 구 여권 출신이죠. 옛 그 한나라당 권오을 지금 전 의원이 삼선 의원인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 영입이 돼서 거기서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구미역 유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어제 하루 전에 이제 구미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직접 물었답니다.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님께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을 외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댓글 중에는 영매가 나타났나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논란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권오을 그 전 의원님께서 이제 삼선의 의원을 하시면서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인품이 좋다고 이제 그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또 그 권오을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와 같은 또 안동이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만큼은 이재명 후보에게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네. 이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 대변인 짧게.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좋으면 3년 전에 지지 선언하지 왜 지금 합니까? 기회주의적 철새예요. 권오을 의원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노회한 정치꾼밖에 안 됩니다. 빨리 정계에서 은퇴하시는 것만이 답이다. 이상한 헛소리 하실 시간에 그냥 진짜 정계 은퇴하시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